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된 며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특이하게 결혼한 케이스도 아니었고 굉장히 평범하게 결혼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20대에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느새 2살 때쯤 결혼했습니다. 이제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살이 되었네요. 당시에 저희 남편을 만난 것도 우연이었어요.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친구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남편을 소개시켜줬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좋아했고 남편 집안에서도 저를 괜찮게 생각해서 이왕 결혼할 거 빨리 해버리는 생각으로 어릴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연애 기간을 조금 더 오래 가졌어도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당시가 20대 초반이었고 결혼한 나이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때로는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꾸려야 한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네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평범한데 딱 한 분 조금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도련님입니다. 제가 도련님을 처음 봤을 때 우연히 제 남편의 남동생이었답니다. 철부지 22살이던 때부터 도련님은 이미 37살이 되었습니다. 이 제 15년이 지났으니 저에게 도련님이 가까운 동생이나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련님은 좀 나이가 있으므로 이 지난 15년 동안 여자친구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지만 결혼할 여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고 도련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며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30대 중반이 지나면서 부모님들도 거의 포기하신 듯 했고요. 도련님은 결혼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요. 생각조차 없어 보였고 언제나 자신의 자유만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때 도련님은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인상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웬만한 여자들은 버틸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련님은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건지 언제나 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는 말로 포장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에 대한 얘기는 저희 시댁 내에서도 묻혀져 갔고 아무도 도련님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암묵적으로 도련님은 혼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도련님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던 시절에 뉴스에서 현격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은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여자를 한 번 혹은 실수로 때린다면 그 집안 전체가 망할 수도 있고 여자 때문에 남편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야기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여자라면 참고 잘 살아라는 입장이었는데 시부모님들은 이제는 그냥 혼자 살아라는 입장으로 변하셨습니다. 결혼에 강요하거나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도련님이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그냥 연애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셔서요. 이번에는 언제든지 결혼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동안 저를 위해 많이 힘들어 하셨죠. 이제 제가 드디어 결혼할 겁니다. 결혼지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여자친구가 이미 있었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괜찮은 여자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 왜 갑자기 결혼이냐고. 나는 내 결혼을 기대하지 않아? 요즘엔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서 괜히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아. 알아요. 부모님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여자는 굉장히 좋은 함께 있어서요. 사람이에요. 저가 눈 높은 거 아시죠요? 여자는 자존감도 높고 자신에 대한 확신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런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났습니다. 궁금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이 본인에게 의존한다는 표현을 독립적이다는 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나 도련님은 더 그랬고요. 도련님은 집에서 막내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 희한하게도 언제나 본인에게 많이 의지하는 여자들을 만나오셨어요. 연애할 때마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련님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 책임감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싶어 합니다. 원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도련님의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고요. 근데 처음으로 여자가 자존감이 높고 독립적이다 말을 들으니 어떤 여자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붙였죠. 도련님 어떤 여자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님 아버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인데 한번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30살 다 된 도련님이 갑자기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어디 코 찔릴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해 하셨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제가 관심을 가져주니 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되었군요. 알겠어요. 아빠, 우리 결혼을 준비하며 서로 만나게 될 거라 아마 조만간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우리 집안 식구들도 모두 예쁘게 단장하는 데 바빴죠.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동서를 맞이하는데 최대한 단정하고 예쁘게 차려 입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족을 잇는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겠네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모두 바쁘게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예비 동서를 처음 만난 후 안녕하세요 라고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저도 그랬습니다. 잘 함께 하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보통 여자들이 부모님께 인사하러 오면 조금 떨리기도 하고 게다가 시댁 부모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또랑한 목소리에 그리고 똑 부러지는 스타일의 여성분이었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뭘 할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단단한 느낌의 여성분으로 해야 할까요? 저희 도련님이 이분이 높고 독특한 느낌이라고 한눈에 바로 알아봤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은 엄청 단정한 칼단발인데 이제 나이가 되어서 보니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대화 몇 마디 나누면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첫 인상으로는요. 성결하신 여성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역시 성격이 만만하지 않지만 이제 곧 우리 도련님도 고생 좀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좀 더 밝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조금 당황해 보였지만 그들의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갑자기 결혼한다는 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본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둘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진지하게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좋아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상당히 친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답답하셨는지 동서에게 돌을 주렁주렁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또 직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시아버님까지요. 제가 무소의 팀장을 맡고 있는 직장 상사입니다. 제 나이는 41살이고요. 동서의 나이를 듣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표정이 급속히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예비 동서는 무려 4살 차입니다. 이었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니었지만 안 그래도 별로 마음이 안 드는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시부모님이 마음이 돌아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격식 있는 분들이라 앞에서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를 좋게 집에 보내고 그날부터 저희 집안에서는 본격적인 결혼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아, 이 결혼은 정말 안 돼. 내가 웬만하면 늦은 너의 결혼을 축복해 주려고 했어. 그런데 여성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우선 너보다 나이도 그리 많지 않니? 41살의 너보다 직장 상사면 내가 볼 때 둘이 함께하는 것은 그리 박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심지어 너희 형의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 내 생각도 그렇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굳이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는 뜻인데 아직 우리 둘 다 입장에서 이 나이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둘이 오래전에 알아가진 면이 있어서 결혼을 정말 하고 싶다면 차라리 젊을 때 더 놀아야지. 지금은 아니야. 이분이 그 회사에서 그냥 좋은 관계로 남아 결혼까진 아닐 거야. 왜냐하면 나이 때문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나인데 우선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싹싹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박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어디를 보고 좋아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내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 그 결혼은 결코 안 될 거야. 시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몇 주 동안 강하게 말렸지만 도련님의 결혼에 대한 확신은 정말 확고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런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이 여자와 결혼할 거야. 내 평생에 이렇게 독립적이고 강한 여자는 처음이에요. 강하고 주도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생동감과 독립성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말야. 시아버지는 미래가 훤히 보인다며 결혼을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반대했어. 하지만 이미 40살이 다가온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둘이 그렇게 좋으면 연애만 하면 평생 살아라. 지금까지 잘 혼자 살아왔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겠어라며 말씀하셨지만 아들의 지독한 고집에 결국 넘어가셨고 결국 도련님은 회사 동료이자 직장 상사인 4살 더 많은 예비 동서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통은 결혼하기 전 서로의 가족들과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 결혼을 하는데 저희는 그 여자분에 대해 정말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한번 얼굴을 본 이후로는 도련님의 고집으로 인해 결혼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되었으니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서 동서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서이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이어서 조금은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잘 지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도련님과 동서를 맞이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과일을 가져오기 위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도전라가 오다시피 했어요. 제가 1살만 어렵지만 이 집은 결혼 15년 차 아니겠습니까? 동서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제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15년 동안 혼자 든 며느리였는데 이제 동지가 한 명 더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게요. 반가워요. 나도 위안이 되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처음부터 정해진 말투가 없어서 조금 당황했었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아, 도련님 못 들었나 봐요. 제가 바깥에서 일 안 하고 현재는 전업주부예요. 첫째가 낳을 때까지만 해도 원래 있던 직장에서 일했는데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며 집중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동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제 옛날 생각도 나서 그렇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왜 일을 안 하시나요?
아무리 여자가 결혼했어도 자신의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시대인데 후회는 없다고 듣고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서는 존댓말로 말인 듯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제보다 나이가 많아도 제가 엄연히 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반말을 섞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이야기를 더 해가게 됐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더라도 내일은 꼭 해야겠다 생각했었죠.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매 순간 아이들은 제가 필요하고 제가 다른 곳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요. 제 욕심만 채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삶이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아마 동서도 이제 결혼했으니 조만간 제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도로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동서는 이 말이 죽을 듯이 다르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더라도 제 일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추워도 결코 없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여자들을 안 뽑는 거야? 엄연히 제가 본인 일이 있는데,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건데, 왜 여자만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 혼자 내가 40 넘어서까지 일해보니까 알겠어요. 아니, 동서야,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는 것도 이해해야지. 줘야 해. 그리고 다 떠난 후에 우리는 현재 일종의 만남 관계도 아니니까 나에 대해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다루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 그리고 전 아예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일단 육아 휴직을 한 상태예요. 육아 휴직을 해 놨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잠정적으로 끝난 거야. 아이를 키우려고 마음 먹었으면 아이만 키워야지. 왜 회사에 준비만 해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뭐 잠깐 돌아갈 수 있겠지? 근데 결혼하기 전과 회사에서의 대우가 똑같을 수 없어.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야 됐고 우리 이제 과일이나 가지고 나갈까? 동서는 이제 반말로 대하더라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함께 하기로 했으면 이제 함께 해야 돼. 무시하는 태도부터 말투까지 너무 짧은 순간에 발생한 일 때문에 정말로 잘 방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몇 있던데 나는 이 태도가 멋진 여성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일을 먹으러 나가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 너는 동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런 걸로 남을 대하면 안 돼. 사람이 조금 세다고 느끼는 건 알지만 내 동생도 성격이 특이해서 동생 성격을 받아줄 여자는 그런 스타일뿐인 것 같아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그치. 오늘 처음으로 동서랑 주방에서 얘기해봤는데 동서가 나한테 반말을 하게 하는 거야? 뭐 반말을 하다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반말을 하는 거를 그만해줘. 그래서 말이야. 너무 속상했어.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 근데 반말을 하면서 존중을 은근히 상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요즘은 아이돌을 보느라 바깥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건 좀 오버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폄하하려 하겠어. 실제로 무시할 일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여자들 애들이 생기면 보통 일을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싸그리다 무시하는 거야. 결혼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이해해 주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 원래 윗사람 되기가 힘든 법이야. 그냥 참자. 우리 동생을 받아줄 수 있는 여자도 없어. 이왕 결혼했는데 어떡해. 그냥 적당히 잘 지내면 돼. 그래, 그냥 그래야겠다. 동서랑 자주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한 선을 지켜야지.
시어머니도 동서가 늦게 결혼해서 잘 모르나 보다고 생각했고 이해를 해주시는 눈치였고 님도 동서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으니 웬만하면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댁 식구들의 이런 노력을 동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 본인은 우리 식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 시댁 식구들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후순위 본인의 일, 본인의 아니면 본인의 것들이 우선순위였죠.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흘러 추석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장남이어서 명절날 차례는 언제나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시어머님도 저희 집으로 오세요. 결혼 초창기에는 저도 시댁에서 차례를 지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하다 보니 저희 집에서 명절과 차례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서와 도련님도 저희 집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려면 음식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언제나 제가 혼자서 했었거든요. 시댁에서 지낼 때는 시어머니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대화도 나누고 연락도 하고 음식도 공유해야 하는데 제가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요리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며느리가 한 명 더 왔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차례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내가 준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추석 당일 가족이 모일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동생은 도착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나 2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시부모님은 지쳐서 약간 쉬고 계실 것 같다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시간 약속에는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결혼한 후로는 시부모님도 탐지하시는 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띵소리가 들렸는데 나가보니 동서와 도련님이 문 앞에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명절이어서 최대한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도련님, 동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쉬세요. 왜 이렇게 늦으셨나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는 것 같다 와갔다 해서 차가 많이 켰네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미안해요, 형수님. 이번 명절을 함께 하다니 기쁘네요. 보내주셔서 기쁩니다. 저희 와이프와 가족들이랑 명절을 처음 챙기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준비하고 있던 음식이 있어서 동서와 도련님을 빠르게 맞이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뒤에서 동서가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온 건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동서를 환영했고 동서가 여기까지 멍게 오느라 아침부터 수고하셨죠. 밖에서 우선 좀 쉬어도 되는데 동서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좀 쉬려고 해요. 시부모님은 안 보이시네요. 주무시나 보네요. 네, 시부모님은 기다리시던 중 필요하신 일이 생기셔서요. 조금 쉬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길래 혹시 뭐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간단한 맛있는 것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확실히 들었어요. 정말 제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뭘 먹을 거 있냐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지요. 그래도 남편이 배가 고프다니 뭘 먹이면 좋을지 생각해보다가 간식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간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려고 다시 동서를 부렸어야겠어요. 동서 씨, 여기 간식 좀 있니? 남편이 배가 고프면 먼저 이것 좀 가져가요. 곧 있으면 다 같이 저녁을 먹으니까 이것이라도 받아서 배부르게 해드리세요. 계세요. 그때 동서는 표정이 싹싹하여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시간을 걸려서 여기 왔는데 나에게 이걸 가져오라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주방으로 호출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가져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회생활을 오래 해와서 많이 배운다. 저기요, 제가 예의상 밖에서 쉬라고 한 건데 지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연습생은 있던데 나이도 1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알아요. 무례해. 내가 뭐가 무례해? 나는 언제나 효율적인 사람이야. 항상 맞는 말만 하는데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맞고 틀리고 떠나서 언행이 너무 무례하지 않았나요? 처음 만난 날부터 반말을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까지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저 찔려서 그런 것뿐이지. 그리고 간식을 가져다 주거나 집에서 놀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놀아야 하는 사람 중에서 이곳에서 가장 놀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아세요? 당신이죠. 아이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일어나셨나요, 어머니? 요즘 인신매매 준비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요. 여러분. 동서 씨가 직장을 그만둔 것을 다 아시나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한 여자가 직업을 같이 가질 수 없어야 하는 건지요? 추론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 말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는다는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 나이 때문에 회사 일과 임신 준비, 그리고 임신 및 출산까지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왜 가와 함께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해 물어봤던 얘기에는 답답했지만 결혼 초창기에 했던 얘기이기에 내려다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임신 준비에 따른 피곤함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처음에는 많이 걱정되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언사를 썼어요. 넌 정말 무모한 아이구나. 어떻게 그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는 것을 못 알아차렸니?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못 살게 온다며 어머니 못 살게 하거나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나도 눈을 감고 싶었어요. 아이를 낳고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요즘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외모로 돈을 버는데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하는데 너는 임신 준비 의욕이 많이 없어졌다며. 아니, 어머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일까지 그만둘 것이 아니라 노력해보기로 했으면 한두 번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이랑 다시 힘내서 노력해봐야겠죠.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어요. 동서의 표정은 순식간에 달라졌고 그러자 마중으로 오시면서 눈이 마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말해주세요. 형님도요. 처음에 임신 준비가 어려웠죠. 일과 육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있죠? 형님은 일도 안 하고 노는 거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는 형님에게 어디서 반말을 하고 그러니 심지어 훈계를 받고 있네요. 우리 집안에서 노는 사람은 너 혼자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로키로 합의했다는데 솔직히 말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냥 그러는 거라 이해했어요. 그러면 너는 허락도 받지 않고 반말을 그렇게 했던 거니? 정말 무리하고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이구나.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없고 이기적이고 철없는 사람이야. 형님들은 첫째 나올 때까지만 하세요. 일과 육아를 병행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아버님도 깨어나셨다고 하시더군요. 반말을 사용했다고요. 지금 몇 살이세요? 시아버님은 원래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쌓여 막연하게 폭발하신 것 같았습니다. 형님에게 반말을 사용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제 와이프가 말했어요. 그럴 리가. 전 전혀 몰랐어요. 진짜인가요? 결혼을 한 적이 없다면 말을 올려야 해요.
회사에서 팀장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내 나이예요? 더 많아요. 너 지금은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 형님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큰 소리 치는 건 당신. 어서 형수님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사과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 점은 당신의 잘못이에요. 맞아, 뭐야. 당신은 남편인데 내 편은 없어요. 형님 편만 된다고 내가 내 편을 말한 대로요. 맞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 당신의 잘못은 분명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서방님이 강경하게 나서자 동선을 멈출 만큼 멈칫하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자 갑자기 서방님의 뺨을 올려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말이 없이 쳐다보고 있었고 동선에 씩씩하게 걸어가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선은 짐을 싸서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보고도 따라가지 않더군요. 서방님 역시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고 서방님이 제게 오더니 대신해줄게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너무 불안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렇게 명절은 동서 없이 진행했고 명절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의 이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이 이번 일로 화가 정말 많이 났는지 동수에게 먼저 서방님이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려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거기엔 동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서 멍청하게 있었는데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제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자기 딸이 나를 해치웠다며 용서해달라고 했고 심지어 동생도 저에게 허리를 굽혀서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동생이 나이만 나보다 많았지만 그때는 철부지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동선이 화를 내는 걸 들었습니다.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직접 와서 시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이혼을 말려달라며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막았지만 그 대신 동선은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서방이 이혼 통보 후 집을 팔았다고 해서 낼 곳이 없다고 하네요. 동선이 얼마 전에는 부모님의 요청으로 자신의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더니 학과를 마친 뒤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동선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시 일일이 가르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동서가 화를 내거나 반대하거나 난리를 피울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동서는 참고 진지하게 잘 배우고 있더군요. 그때 느낀 감정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임금이 높아도 어른이 될 줄 알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동서와 통화를 나눴는데 형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못한 게 하나 있었어 라고 했었죠. 처음 시댁에 왔을 때 가장 마음 편하게 해주신 분은 형님이셨습니다. 형님이란 분의 존재와 제 나이보다 1살 어리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스스로도 모르게 형님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정말 의외였고 그 상황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의외였습니다. 더불어 동서에게 솔직하게 사과를 받았다는 것 또한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궁금증이 남아 있었는데 왜 제가 형님보다 위에 있어야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물어보았더니 동서는 아니요.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형님보다 위에 있어야 했는지 더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40년 내 커리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모든 노력을 커리어에 투자하여 결혼은 이번 생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둘째를 낳고 일을 그만두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몰라서 자동적으로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나 봐요.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이런 사연은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거의 없고 성인은 댁에 만나고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산 게 사실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제가 싹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서 제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형님, 요즘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식구들은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고 알려주려고 하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공유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시댁에서 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은 동서와 함께 있으면서 지난 오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동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동서가 얼굴의 반쪽이 되었다는 것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서방님과 오붓하게 산책하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다니고 운동을 나가면서 둘 사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네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항상 미소를 얻기도 하고 같이 웃고 울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 사연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이 특별한 사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은 저에게 많은 힐링을 주거든요. 제 사연도 여러분들께 많은 휴식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도 해봤지만 결혼 생활에도 배려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 또 내세워야 할 것 등등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상대방을 편견으로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좋다 싫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과 힘듦을 겪을 때 과거의 상처나 괴로웠던 기억을 달래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일을 꾸밀 때는 자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스스로와 친해지려는 의지로 살아간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 또한 다시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보겠어요.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 채널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